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깊은 한숨만 쉬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며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집단 행동에 나설 움직임인데요.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민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4단계 거리두기 오늘로 이제 이틀째잖아요. 네. 실제 현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고통이 보통이 아닐 텐데 직접 보고 들은 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제 저녁 늦게까지 업종별 대표님들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네. 중에 그 자영업자분들의 어제 상황에 대해서 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주로 저녁에 음식을 장사하시는 저녁 장사 중심으로 해서는 매출 피해가 거의 90% 가까이 났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0%로 줄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손님들이 거의 없더군요.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세부적인 지침이 조금 비합리적이다. 너무 불평이 좀 굉장히 많던데 어떻습니까?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서 예. 그런 그 세부적인 지침과 관련된 문제가 특별히 있지는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히 있지는 않았는데 네.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6시 이후에 3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이 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 부스에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문제가 생긴다든지 네. 그 헬스클럽에서 뭐 음악을 일정 BPM 이상은 못 들게 속도를 못 한다든지 내놓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번 그 4단계 지침에서 제일 고민되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 확진자 중심으로 그동안 1년 반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확진자 중심으로 예.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 왔잖아요. 근데 이 정도 지났으면 이제는 코로나 감염자들 중에서 입원 환자 비율이라든지 중증 환자 비율 또는 사망자 비율 같은 치명률들을 좀 판단해서 이제 적절한 거리두기를 좀 조정할 패러다임을 좀 바꿀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확진자 중심으로 1년 6개월간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치명률 뭐 이런 거 위주로 조금 지금보다 완화를 했어야만 하는데 더 강화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뭐 확진자가 또 워낙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정부도 사실 답답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그 확진자 숫자를 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영업자분들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그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 업종별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의견은 일단은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가서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거는 좀 지양하자. 시간 제한은? 네. 시간은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세부 지침에서 조금 더 강화된 방역 지침을 가서 저희한테 시간 제한이라는 건 사실은 생존권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예. 지난번처럼 뭐 9시나 7시 이런 영업 제한을 하게 되면 저녁 6시에 문을 여는 호프나 주점 같은 데는 그건 뭐 장사를 집합 못하는 금지나 거죠. 마찬가지 네. 상황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시 이후에 3명 이상 그 집합 금지가 적용이 된다면 저녁 업소들은 사실은 집합 금지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뭐 10시까지 제한이 되고 유흥주점 등은 안 되잖아요. 그게 좀 반영이 전혀 안 된 거네요. 최초의 거리두기 안에는 시간 제한이 2단계, 3단계까지는 없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12시 제한 그리고 10시 제한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하고 진행됐던 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으로 결정이 돼서 많이 좀 실망을 했습니다. 자, 이제 2주간 이런 집합 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이 되는데 피해가 엄청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추경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보상하겠다. 그런데 추경을 보니까 손실보상에는 6천억이 잡혀 있고 또 희망 회복 자금이 잡혀 있잖아요. 최대 900만 원까지 이제 두 가지가 돼 있는데 우선 이 손실보상 6천억 잡힌 예산 과연
지금 사회적 4단계 거리두기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로?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그 손실보상 600억과 관련된 2차 추경안 6천억과 네.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조금 엉뚱한 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예. 그 7월 7일부터 이제 공포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예. 7월, 8월, 9월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법에 기해서 지급할 돈을 6천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상을 잡았다는 거죠. 예, 2차 추경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잡았을 때는 이렇게 4단계까지 갈 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잡았기 때문에 거의 예. 최소 금액으로 잡은 거거든요. 어.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4단계가 적용이 돼서 예. 사실상 집합금지를 당하는 자영업자들 숫자가 늘어나고 보상 금액이 1조, 2조로 늘어나게 된다면 이건 법에 근거해서 지급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6천억을 늘리고 줄이고 할 게 아닙니다. 이건 법에 근거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추경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국가 예산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 희망 회복 자금이라고 희망 회복 자금 최대 900만 원 주기로 한 거.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3조 2,500억 정도 책정이 돼 있고 최고로 지급하는 게 900만 원인데 이 9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대상 중에 0.3%에 불과합니다. 0.3%밖에 안 돼요. 거의 받지 못하고 그 0.3%의 대부분은 유흥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매출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은 그만큼 큰 임대 사업장을 빌려서 큰 매출을 나와야지 되는 경우인데 이 금액 3조 2,500억은 손실보상법 처음에 입법 청문회를 할 때 예. 기재부 실장하고 중기부 실장이 나와서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한 3조 3천억 정도 된다라는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추정을 하셨어요, 네. 정부에서? 근데 그 숫자에 꼭 맞춰서 지금 추경안을 그래요? 짠 겁니다. 3조 3천억, 3조 2,500억. 3조 2천억. 희망 회복 자금 3조 2천억. 예. 네. 사실 그 근거는 작년에 자영업자들이 새로 대출을 늘린 것만 120조였거든요. 대출만. 네.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120조를 빌린 자영업자들이 손실 파악을 해봤더니 3조 3천억을 손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3조 3천억 손해본 사람이 120조를 돈을 빌렸다면 예.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찾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요. 요 숫자에 꿰맞추기식으로 추경안에 3조 2,500억을 넣은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볼 때 네. 지금 말씀하신 희망 회복 자금 3조 2천억. 그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고 혹시 뭐 추산하시거나 뭐 그런 게 좀 근거가 좀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그 소급 피해에 대해서 소급 피해를 이 정도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었던 게 2019년 매출에 비해서 2020년 그 매출액 차액의 20%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2019년에 매출이 1억이었던 데가 네. 코로나로 인해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면 그 5천만 원의 20%, 한 1천만 원 정도를 손실보상으로 책정해 주는 게 피해 규모를 계산하고 적정한 수준이다. 이 정도는 네. 우리가 양보하는 수준이다라고 했고 네. 최고 캡도 씌웠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의 캡을 씌워서 제한을 최대 했거든요. 3천만 원으로. 네. 아무리 피해가 크더라도 3천만 원. 그 3천만 원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4대 보험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3천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캡으로 씌워놓고 피해액의 한 20%, 매출액 피해 20% 이걸 제한을 했었는데 그걸로 추정했을 때 예산이 네. 적어도 10조 안쪽이면 충분하다라고. 10조 원 정도. 네. 그런데 지금 중기부나 기재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네. 그 피해 자영업자 숫자로 계산하자면 한 5조 안팎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조 2,500억 정도 짜여져 있는 안을 네. 5조 가까이 늘린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5조 정도로만 늘린다면. 네. 그러면 지금 추경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용으로 많이 10조 가까이가 편성이 돼 있는데 뭐 전 국민한테 돈을 주기보다는 그 돈을 이렇게 전용을 하면 안 될까요? 사실 일단 제일 실망스러운 게 33조짜리 추경안을 만들어 놓고 피해 자영업자들한테 준다고 하는 게 10%가 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추경안 제목 자체가 코로나 추경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진짜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10%를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속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또 이제 저희가 이런 피해가 커지고 규모를 늘려야 되니 전 국민 주기로 한 거에서 좀 줄이자. 이제 싸움 붙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싸움 붙이는 꼴이 된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정하게 재조정도 필요하겠지만 예산 이 추경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제안하고 추경을 늘려야 된다. 네. 뭐 늘리면 좋겠지만 또 정부도 우리 이 국고가 재정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좀 잘 짰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기재부 장관님을 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는데 단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고 의견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이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자영업자 주머니에서 임대료를 누가 깎아줍니까? 임대료는 고스란히 우리가 5개월, 6개월 동안 네. 집합금지를 당해도 임대료는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리고 피해가 이렇게 많이 입었어도 소급 적용 손실 보상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지원으로 가게 돼 있고 저희는 진짜 이 대통령보다 총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부총리가 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좀 외면하는 듯한 지금 잘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고 추경도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앞으로? 일본 4단계 관련해서 어제 이제 보도 자료를 나눠드리면서 예. 내일 밤 11시에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요. 밤 11시에. 네. 1인 차량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율적으로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있고 현재까지 취합된 거는 한 어제 그 보도 자료 뿌릴 때는 한 500명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700명 이상이 참여하겠다라고 말씀을 1인 시위 말씀하시고 1인 시위는 그러면 차량 1인 시위. 차량 시위 매 시간 하는 거 매일 하루 종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밤 11시에 그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하시고 출발을 해서 광화문과 시청 사이를 오가는 그런 밤새 하신단 말이죠? 밤새까지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한 네. 2시 정도까지 네. 예, 계속 순환하면서 의견을 좀 보여드리는 저희가 밤 11시 그 늦은 시간에 하는 이유는 예. 사실은 일단 시민들 교통 문제도 고려했고 자영업자분들이 참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10시에 문을 닫고 10시까지 모이시게 또 되면 정산하시고 예. 끝나고 와서 참여해야 되니까 11시부터 1인 시위, 차량 시위를 하시겠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부가 뭐 귀를 얼마나 기울일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자영업자들의 고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민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